서울 한복판 깊은 밤에 한 소녀가 공원을 뛰어다니며 잃어버린 인형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장난감을 찾았을 때 뒤편 하늘에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괴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비명을 질렀죠. 25년 후 뉴욕에서 글로리아는 밤새 놀고 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 팀이 개빡쳐서 글로리아가 직장을 잃은 후로 소파에 누워서 놀기만 한다며 술 먹고 개판인 그녀를 돌보는 게 지겹다고 차버렸습니다. 팀은 이미 그녀의 짐을 다 쌌고 자신이 일해서 돌아오기 전에 나가라고 했죠. 팀이 떠난 후 글로리아의 파티 친구들이 아파트로 몰려왔지만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글로리아는 작은 마을에 있는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바닥에서 잠을 잤죠. 다음날 아침 에어 매트리스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어린 시절 친구인 오스카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가 같이 놀자고 해서 휴가 중인 척하며 동의했습니다. 오스카의 바에서 글로리아는 계속 머리를 극적거렸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생기는 신경질적인 버릇이라고 설명했죠. 나중에 글로리아는 오스카의 친구들인 조엘과 가와 만나서 술을 피하며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오스카가 맥주를 앞에 놓자 결국 마시게 되어버렸습니다. 바가 문을 닫은 후 그룹은 밤새 수다 떨며 술을 마셔댔고 조엘이 글로리아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오스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떠났죠. 글로리아는 매트리스를 끌고 공원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려다가 설치하기도 전에 잠들어 버렸는데 어린 시절 공원에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모습을 꿈꾸고 있을 때 언니의 전화로 깨어났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일어난 괴물 공격에 대해 얘기해줬죠. 글로리아는 급하게 컴퓨터를 가져와서 거대한 괴물이 도시를 걸어다니며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영상을 받고 팀에게 전화해서 이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팀은 이게 9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그녀가 또 술을 마시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빡친 글로리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녁에 글로리아는 바로 돌아가서 큰 화면으로 괴물 영상을 보며 또 술을 마셨는데 리포터들이 공격 중에 죽은 모든 희생자들과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를 나온 후 글로리아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공원에 가서 벤치에서 잠들었죠. 다음날 아침 팀에게 전화했지만 그가 글로리아가 술에 취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상태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짜증이 난 글로리아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죠. 그 후 글로리아는 집에 가서 침대를 연결해 부풀리려다가 잠들었는데 오스카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TV를 가져왔고 설치하는 동안 괴물이 서울에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서 손동작만 했다고 했죠. 몇 개의 건물을 파괴하고 몇 명이 다치긴 했지만 지난번 같은 완전한 공격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괴물은 8시 5분에 나타났는데 이는 전날 밤과 25년 전 출연 시간이 똑같았죠. 당시 사람들은 사진이 하나뿐이라서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스카가 바에서 일자리를 제안했고 글로리아는 포옹으로 수락했지만 괴물이 머리를 긁는 영상을 보고 정신이 팔렸죠. 그날 밤 바에서 글로리아는 일을 잘했지만 괴물 소식을 확인하느라 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 생물체가 무언가를 바닥에 던지는 것 같은 제스처를 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글로리아는 첫 번째 공격 영상을 보다가 괴물이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챘죠. 그렇게 글로리아는 공원에 가서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 한 동작들을 괴물이 따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괴물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괴물이 아래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기계라는 등의 온갖 미친 이론들을 내세웠죠. 글로리아는 계속 조사하며 서울과 고향 마을 사이의 평행 지도를 그렸고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8시 5분에 놀이터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팔 동작을 시작했죠. 그 다음 집으로 뛰어가서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괴물이 나타나서 자신과 똑같은 동작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자신이 괴물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충격으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고 깨어났을 때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괴물에 대해 얘기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이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죠. 글로리아는 팀에게 전화해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려던 순간 오스카가 낡은 소파를 가지고 왔고 팀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소파를 놓고 글로리아가 편안해하고 있을 때 오스카가 일할 시간이라고 상기시켜서 그와 함께 떠나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팀을 깜빡했죠. 바에서 팀이 글로리아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술을 마시고 있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바를 닫은 후 글로리아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때라고 결정하고 남자들을 공원으로 데려가서 서울 온라인 카메라를 확인하게 했죠. 놀이터에 들어서자마자 괴물이 나타나서 춤추는 것까지 포함해 글로리아가 하는 모든 동작을 따라했는데 남자들이 충격에 빠져 쳐다보고 있을 때 한국의 군용기들이 나타나서 괴물에게 사격을 가했고 글로리아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공중에 주먹을 날리자 괴물도 똑같이 해서 항공기 중 하나를 격추시켰죠. 조종사들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글로리아는 멘붕이 와서 넘어져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글로리아가 집에서 깨어나 TV로 괴물이 쓰러지면서 주변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오스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일으킨 모든 죽음 때문에 망가진 그녀를 발견했죠. 그녀는 자수하려고 했지만 오스카가 신문을 보여주며 말렸는데 거기에는 괴물과 함께 거대한 로봇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괴물이 자신을 나타내며 그녀를 돕기 위해 놀이터에 발을 디딘 것 같다고 생각했죠. 둘은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으며 상황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그곳에는 공원이 없었고 울타리가 쳐진 공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방과 후 오스카와 그 지역 근처를 걸었던 날을 기억했는데 한국에 관한 프로젝트를 들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죠. 오스카는 자수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글로리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둘은 한국 식당에 들러서 사장에게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공원에 가서 아침까지 기다렸죠.
서로의 삶에 대해 수다를 떨던 중 오스카는 그녀의 휴가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줄곧 그녀의 경력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해고된 걸 항상 알고 있었다고 했죠. 또한 6년 전에 결혼할 뻔했지만 여자친구가 떠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8시 5분에 글로리아는 놀이터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손짓을 했고 오스카가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알려줬죠. 그 다음 그녀는 바닥에 메시지를 따라 써서 모든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괴물이 똑똑하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좋은 생물체라고 생각하게 됐죠. 일이 끝난 후 글로리아는 조엘을 찾아가서 결국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리아가 뉴스를 보다가 로봇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 알고 공포에 질렸죠. 조엘을 놀이터까지 끌고 가보니 오스카가 움직이며 괴물을 조종하고 있었고 가가 지도로 안내하며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가 오스카에게 나오라고 말하려 했을 때 그는 별일 아니고 최소한 자신의 로봇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빡친 글로리아도 놀이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괴물을 나타나게 했고 근처 집들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스카가 다시 나가기를 거부하자 글로리아가 그를 때렸고 괴물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이제서야 오스카가 떠났습니다. 그날 밤 기자들은 글로리아의 괴물을 서울의 수호자라고 불렀고 그 뺨 때림에서 수많은 밈이 탄생했습니다. 괴물들은 매일 더 많은 팬을 얻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러 서울로 날아오고 있었죠. 바에서 오스카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며 그 클립을 계속 보고 있었고 문을 닫은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꽤 무례하게 말하며 가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물질을 복용하는 게 아니냐고 암시했습니다. 가가 분노해서 자신은 몇 년째 깨끗하고 지금은 위장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소리를 질렀죠. 오스카가 계속 모욕하자 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오스카는 글로리아가 며칠 동안 술을 전혀 안 마신 걸 눈치챘으니 뭔가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취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자 오스카는 마시지 않으면 놀이터로 걸어가겠다고 말했죠. 글로리아는 병을 집어서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오스카는 조엘과 함께 벤에 올랐고 글로리아가 그가 매우 취해 있어서 바보짓을 할 것 같다며 막으려고 했지만 오스카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했고 그녀가 벤 앞에 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피해서 운전하고 떠나버렸죠. 8시 5분에 글로리아가 보니 오스카는 이미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달려 들어가자 두 괴물 모두 나타났고 그녀가 오스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계속 조롱했죠. 뺨 때림이 주먹질로 바뀌고 오스카가 그녀의 손을 잡아서 아프게 하자 응답으로 그의 사타구니를 찼습니다. 괴물들은 관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모든 동작을 따라했죠. 그 다음 그녀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오스카가 그녀를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조엘이 태블릿으로 괴물들이 쓰러지는 걸 보며 둘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죠. 글로리아가 바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자 오스카가 그녀를 밀어뜨리며 출근하지 않으면 서울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글로리아는 집에 가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봤는데 괴물이 처음 나타났던 날 바람이 그녀의 프로젝트를 날려버려서 오스카가 울타리를 넘어 찾으러 갔던 것이었죠. 얼마 후 조엘이 그녀를 보러 와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가도 미안해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가구와 생활용품을 잔뜩 보내줬다고 했죠. 글로리아는 오스카의 집으로 뛰어가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저장강박증 환자였습니다. 전 여자친구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있지만 긁어서 지워져 있었고 빈 병들이 그가 자신처럼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는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글로리아가 너무 취한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용서해주기로 했지만 바에서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용서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집에 돌아가 보니 조엘이 거실을 꾸며놨더군요. 그때 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 때문에 고향으로 왔다며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글로리아가 그를 찾아가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팀이 빡쳐서 그녀의 웨이트리스 일을 작가 경력에서 후퇴한 거라며 모욕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며 떠나려 하자 팀이 재빨리 사과하며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죠. 바에서 팀이 오스카를 만났는데 오스카가 즉시 찌질이처럼 굴기 시작하더니 바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일이 뭐냐고 묻기 전에 온갖 무례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거대한 폭죽을 꺼내서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떠나게 만들었죠. 오스카가 폭죽에 불을 붙이자 즉시 파괴가 시작되어서 큰 화면을 포함한 많은 물건들이 부서지고 뒤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글로리아와 팀이 떠나려 할 때 오스카가 그들을 막으며 바에 이런 짓을 하고도 글로리아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절망한 팀이 일은 없고 그녀를 보러 온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글로리아는 오스카가 그만두면 서울을 파괴할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떠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팀이 혼자 떠나자 오스카는 그를 모욕했죠. 나중에 글로리아가 집에 갔을 때 오스카가 어둠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글로리아가 팀과 다시 사귀는 걸 원치 않아서 팀에게 전화하지 않도록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스카는 심지어 자신이 지키고 있을 테니 잘하고까지 말했죠. 글로리아가 머리를 긁으면서 마침내 첫 번째 괴물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는데 자신이 오스카를 따라 공사장으로 갔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프로젝트를 찾았을 때 그것을 밟아서 부숴버렸고 그때 번개가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이것이 서울의 괴물이 처음 나타나게 한 원인이었죠. 부상으로 그녀는 기절했고 번개는 오스카마저 기절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물건 중에는 괴물과 로봇 장난감이 있었죠. 현재로 돌아와서 글로리아가 오스카에게 이건 로맨틱한 질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을 혐오하는 거라고 했죠. 글로리아는 도시로 가서 경력을 쌓은 반면 그는 작은 마을에서 형편없는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끼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팀에게 전화해서 그와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죠. TV에서는 8시 5분이 곧 되기 때문에 서울이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놀이터로 떠나려 하자 글로리아가 의자로 때려서 막았고 화가 난 오스카는 소파를 차서 나무 조각을 얻은 다음 그녀를 쫓아왔죠.
글로리아는 책장을 그 위로 던져서 모퉁이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쉽게 빠져나와서 문에 도달하려 하자 글로리아가 그를 따라 뛰어가서 위층까지 쫓아갔죠. 그녀가 충분히 빠르지 못해서 오스카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수영장에 떨어지며 집을 탈출했습니다. 글로리아가 그가 나왔을 때 다시 막으려 했지만 그가 피하며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죠. 그러자 글로리아는 놀이터로 뛰어가서 싸울 준비를 했고 오스카도 도착했지만 그녀가 간신히 한 대 때리기도 전에 그가 빠르게 그녀를 제압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되지만 그러면 계속 서울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죠. 오스카가 발을 구르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수천 명의 죽음을 일으켰고 글로리아는 그가 떠나는 걸 보며 멘붕이 왔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글로리아가 자신의 지도가 거꾸로 걸려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녀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뛰어가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후 팀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괜찮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죠. 한편 오스카는 글로리아의 집에 가서 그녀가 떠난 걸 보고는 놀이터로 돌아가서 로봇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지만 글로리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갔죠. 오스카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준비했지만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의 앞에 글로리아의 괴물이 나타났고 그는 즉시 뛰기 시작했지만 글로리아가 괴물을 조종해서 그를 잡아챘습니다. 로봇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동안 괴물이 오스카를 향해 으르렁거렸고 그는 울고 간청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모욕했죠. 그러자 글로리아가 그를 던져버렸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그녀의 괴물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사람들은 로봇도 사라지는 걸 보며 축하했죠. 조엘이 뉴스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거리에서 글로리아를 보고는 그녀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걸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로리아는 바에 가서 울면서 점원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냐고 물었지만 점원이 술을 권하자 짜증이 났죠.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요?